했던 거에서 이어서 결국에는 리눅스는 운영체제였고 어떤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가를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찐으로 할 것들은 이제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기초 명령어들 같은 거 할 거고, 서버의 배포는 이거는 좀 그냥 예정 어떤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까지가 우선 기초적인 것일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일체 목표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개발이나 이런 걸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며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어떠한 서버에 올려서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이 있는데, 병행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지식을 갖고 있다가 내가 뭔가 실제로 만들었을 때 그때 배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어쨌든 이제 배포에 대해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배포를 할 준비물, 즉 코드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코드를 그냥 드리게 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그냥 수업에서 다룰 때는 상황 봐서 제가 적절한 코드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냥 한번 배포해보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앞으로나 뭐 지금 현재도 백엔드 과정까지, 그러니까 웹개발 과정이 예정이 되어 있으신 분들 또는 지금 배우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웹개발이라는 프로젝트성 수업을 진행을 한다는 거는 취업이 바로 이어져 있다는 건데, 그때 이런 거 한번 해서 실제로 그쪽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어떠한 주소를 통해서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를 들어오게끔 한다. 이건 좀 메리트가 있어요, 확실히. 그냥 나 이거 만들었어요 하고서 코드 던져주는 것보다 딴 사람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물에 따라서 방식이 약간씩은 달라지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상황에 맞게 전화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새는 좀 뭐랄까, 라인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옛날에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코드 이렇게 쭉 짜놓고서 내 거 프로젝트 여기 쓰면서 이거 그냥 복붙해서 보내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깃허브에 올린 걸 보여주는 거고, 또는 이렇게 배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도 생기고 있고. 왜냐면은 예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이 행위 자체의 난이도가 좀 낮아진 편이라서 너도 나도 그냥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손해라는 거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어쨌든 절대적으로 봤을 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니까, 그 회사에 신입을 한 명 뽑는다 그러면은 절대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어떤 회사에 공고가 올라왔대 그럼 지원자는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뭔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는 나쁘지 않은 기술이 되는 거죠, 그럼. 그리고 애초에 배포하는 신입 개발자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들을 받아서 뭐 내가 뭐 배민 같은 거 만들었어 그러면은 만들고 땡 이게 아니라 남들이 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요. 실제 사용자들이 뭔가 사용을 하게끔 해주는 기본적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약간 연봉 협상할 때 나 이거 할 수 있음 저거 할 수 있음 이렇게 말하면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격증 한 줄보다 이런 게 좀 더 쳐주는 편이니까, 실질적인 기술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리눅스만 가지고서는 엄청난 메리트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얘기를 드렸고 이걸 진행을 했고 또 해야 되는 게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좀 더운데. 이제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서버를 운영하는 뭐 그런 걸 시작을 할 건데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설치를 할 건 아니고 일단 먼저 좀 이해를 하고서 그 안에서 쓰는 명령어들을 익히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리눅스를 하려면은 일단 쉘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쉘. 이 쉘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커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얘도 딥하게 몰라도 됩니다. 근데 두 개를 알아야 쓸 수 있는 건 맞는데 딥하게는 몰라도 된다가 팩트예요. 얘에 대해서 쉘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뭐 커널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딴 거 알 필요가 없어. 그냥 사용법 위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사항들이고요. 대신에 약간 뭐랄까 좀 간단한 개념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컴퓨터예요. 아니면 그래 지금 눈앞에 있는 데스크탑이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니면 뭐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이든 어떤 컴퓨터든 여기에 이 유저가 있어요. 사용자.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유저는 내가 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 데스크탑을 뜯어보신 분, 이렇게 본체 뚜껑을 열어보면 뭐 들어있어요? 뭐 들어있어? 그래픽카드 또 파워랑 뭐 CPU 같은 거 있고 램도 있고 또 뭐 SSD 같은 뭐 하드 디스크 같은 것도 있고 또 팬도 달려 있을 것이며 맞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고 부르는 부품들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런 이제 이게 본체예요. 지금 뭐 그래픽 카드 있고 램 있고 뭐 파워 있고 뭐 메인 뭐 CPU 같은 것들 여기 달려 있고 이런잖아요. 얘네들을 어디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해요? 하드디스크 그냥 본체 안에 넣어놓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메인보드라는 게 통합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메인보드에 그 맞는 그러니까 규격에 맞게 우리는 꼽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메인보드는 통합 장치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맞죠? 그러면은 이 유저가 컴퓨터를 조작하고 싶대. 나는 당장 컴퓨터를 조작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얘한테 직접 뚜껑 열고 말을 걸어요. 이렇게 육성으로 말을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얘한테 말 걸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명령을 내리고 싶어요. 표현을 살짝 바꿔서 명령을 내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디스플레이적으로 보여주는 게 모니터라는 장치가 하나 있는 거고 그렇죠? 여기 이제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마우스는 좀 뺄게요. 그냥 키보드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리는 이 키보드를 눌러가지고 얘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얘한테 시키고 싶으면 뭔가 명령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걸 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 키보드는 입력 장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네요. 모니터는 뭐 하는 건데? 출력 장치네요. 화면 출력이니까요 결국에는. 맞죠? 자, 나는 얘를 눌러서 컨트롤을 하죠.
그럼 키보드랑 본체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요새 그냥 USB 꼽던 그 단자에 꼽던 아니면 뭐 무선 키보드 쓰잖아요. 뭐 어떤 통신을 하고 있겠죠, 얘네들끼리는. 통신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러니까 키보드랑 본체랑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유저가 키보드를 눌러요. 그럼 키보드가 본체한테 명령을 내린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키보드가 유저가 이제 입력한 무언가에 따라서 뭐 CPU 너는 어떻게 해? 뭐 램 너는 어떻게 해? GPU 너는 어떻게 해? 이런 걸 하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버튼이야. 얘는 그냥 단순 버튼이에요. 스프링이랑 그냥 안쪽에 있는 어떤 센서 가지고 있는 버튼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 그냥 말걸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체 안쪽에는 메인보드는 생략하고 OS라는 게 하나 입혀져야 된단 말이죠. OS가 뭐였죠? 운영체제였죠. 운영체제가 얘네한테 이제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컨트롤은 얘가 하는 거죠. 부품들한테. 그 결과를 여기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어떤 시나리오인지 아시겠죠? 대충. 저 키보드, 뭐 마우스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키보드를 눌러서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본체한테 말을 걸고 싶은 건데, 그거는 OS가 받아들여서 지금 키보드에서 뭐가 눌렸다, 이걸 OS가 받아들여서 각 부품에게 전달을 하고, 그렇죠? 그럼 OS는 결국에는 누구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유저의 명령을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 또 나머지 부품들한테 명령을 전달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키보드가 OS한테 명령을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입력 도구였을 뿐이니까. 자,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키보드가 OS한테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왜냐면 나는 OS한테 직접 말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면 내가 본체 뚜껑 열어가지고 야 너 지금 어떻게 해? 라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못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럼. 그죠? 전달을 하고 싶으면 키보드를 써야 되는데, 얘는 전달 장치였죠. 어쨌든 그냥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게, 전달? 변환? 그래, 전달을 해주는 게 쉘이에요, 쉘. 얘가 쉘이에요. 옛날 컴퓨터에 좀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들여봤을 건데, 이게, 잠깐만요. 이거는 뭐지? 옛날에 이제 쓰던 도스 그 시절에 사용했던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거. 내가 입력한 거를 얘를 한번 거쳐서 변환된 거를 OS한테 전달한다. 요 과정이 하나 들어가요. 그 결과를 우리 눈에 보여준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자, 쉘은 이런 거예요. 그냥 명령 전달. 근데 이제 커널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 쉘은 OS한테 직접 명령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옆에 또 커널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명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다이렉트로는 못 가고, 얘를 거쳐서 이렇게 한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 얘는 한국말 쓰고요, 얘가 알아먹는 거는 중국어래요. 나는 여기다 한글로 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받아들일 때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구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받아들일 때, 쉘이 받아들일 때는 얘가 지금 한국말로 뭐라고 쳤어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중국말 알아먹는다며. 그럼 중간에 한번 번역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얘는 이제 번역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냥 개념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OS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준다. 그 상태를 넘겨준다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된 어떠한 명령이 OS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얘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결국에는 들어와야 된다인 거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입니다. 얘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키보드를 써서 쉘한테 말을 거는 거고, 쉘은 커널을 거쳐서 OS한테 명령을 전달해준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입력 장치 하나를 보통 더 쓰고 있잖아요. 뭘 써요? 마우스 쓰죠. 마우스는 왜 쓰는데? 여기 뭐 마우스 이렇게 있다 칩시다. 마우스 이거 왜 쓰는 건데? 편하려고 해요. 진짜 딱 그거예요. 편하려고. 우리가 보통 쓰는 윈도우나 맥북 같은 거 UI가 다 있는 거죠. UI가 뭔데?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고서 그냥 판단해서 대충 클릭하면 되는 애들 UI라고 해요. 근데 옛날 컴퓨터는 마우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걸 다 키보드로 제어를 했으니까. 그냥 그 이유가 답니다. UI라고 하는 거는 별게 없어요. 내가 당장 엑셀을 켰어. 나 엑셀 다룰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 대충 쓸 수 있어요. 왜? 여기 위에 인터페이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대충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뭐 이렇게 좀 기능들 찾아보면은 이렇게 하면 병합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냥 이게 UI예요. 그냥. 근데 저 지금 뭘로 했냐면 마우스 가지고 했거든요. 이게 마우스를 쓰는 이유인 거죠. 어떤 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뭐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해주어를 명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걸 그냥 클릭 두 번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럼 마우스를 쓰는 이유, 입력 장치로서.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이걸 안 쓸 겁니다. 왜냐면 리눅스는 키보드로 제어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리눅스라는 OS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막 리눅스의 뭐 역사, 뭐 종류, 또 얘의 뭐 구동 방식 또는 기타 등등 좀 딥한 얘기들, 이런 거는 대학 가서 전공하면 배우는 거고, 여기서는 컨트롤하는 데 포커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알고서 사용을 못하면 그건 죽은 기술이에요. 대신에 이론을 모르는데 사용할 줄 알아? 그럼 쓰면 돼요. 그럼 살아있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쓸 도구는 이 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에요. 결국에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쉘도 종류가 되게 많은데요, 대시쉘이라는 걸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대부분 이걸 써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하나 해놓으면은 약간 뭐랄까 다른 쉘을 써도 좀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간다? 왜냐면 대부분 이거 쓸 거고 나머지 몇 개 이거 안 쓰는 애들은 약간의 변화하는 과정만 거쳐주면 될 거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알면. 그래서 배시쉘이라는 걸 직접 다뤄서 여기다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OS가 작동할 수 있게끔 해줄 건데, 이게 쉘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령어가 살짝씩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쉘마다 명령어가 달라요. 근데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약간 베이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이직 부분만 알고 있어도 이제 약간 다른 부분들이 바뀌었다, 그럼 바뀐 부분을 캐치한다면 그때그때 알아서 찾아보면서 충분히 다 커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이직에 좀 더 집중을 할 거고,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해볼까요? 잠깐만. 쉘 이랑 이거 뭐 따라치지 마세요. 그냥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운영체제를 조작하기 위한 명령어 3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쉘이 다르면 명령어도 조금씩 다름이 맞는 말이고요. 본인에게 제일 편한 쉘을 선택해서 쓰면 된다. 내 맘이니까 이건.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쉘은 배쉬 쉘. 대략적인 시나리오는 여기 이것만 아시면,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충분해요. OS를 동작시키기 위함이 되겠죠, 결국에는. 자, 이건 쉘에 대한 얘기였고요. 요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어쨌든 쉘, 뭐 리눅스를 배워서 하는 거는 서버 운영이라는 말이죠. 결국엔 서버 운영이에요. 웹 서버 하나를 세팅한다 라는 이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웹 서버 하나를 세팅한다. 이거 좀 길게 설명하면 반 이상은 이해를 못할 거라서 이것도 좀 간단하게 웹 서버 하나를 세팅하는 과정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컴퓨터, 서버 컴퓨터 구매한다.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한다. 리눅스에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그지? 리눅스에 설치된 웹서버 프로그램을 실행시킨다. 이제 해당 컴퓨터는 웹서버이다. 또는 해당 컴퓨터는 이가 좀 이상하네. 웹서버 역할을 한다. 이제 웹서버가 된 해당 컴퓨터를 IDC에 입주시킨다. 여기 이제 일련의 과정입니다. 잠만 이거 왜 치고 있어요? 이거 왜 받아쓰기 하는 거야? 하지 말라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올릴 거라니까요. 이걸 왜 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그냥 복붙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한 설명 먼저, 좀 간단한 버전의 설명 먼저. 여기 1번 보면은 컴퓨터를 구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집에 있는 내 데스크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데스크탑은 서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 내 방에 있는 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과정을 거치면은 그냥 내 컴퓨터 이제 서버 컴퓨터가 되는 거죠.
어떤 컴퓨터든지 간에 다 서버가 될 수가 있어요. 서버가 뭐 특별한 뭐가 아니에요. 서버가 뭐였어요 어제? 서브 해주는 놈이었잖아요. 그죠? 전달해주는 역할을 서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 개념이 아니야. 그냥 역할론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얘는 어떠한 역할이에요. 그냥 서버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다가 그냥 리눅스 깔고 이걸 웹서버 형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리눅스 운영체제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윈도우 운영체제, 윈도우 OS는 웹서버 역할을 못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맥이라고 해서 뭐 웹서버 역할을 못하는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꼭 리눅스만 서버 역할을 한다, 이건 아닙니다. 대신에 리눅스가 서버 역할을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아. 그럼 당연히 얘를 써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당연한 말이죠. 가장 효율이 좋은 운영체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한 거는 윈도우가 맞단 말이에요. 윈도우라는 훨씬 편한 O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실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실제 서버 OS는 리눅스가 맞는 게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윈도우로도 웹서버 가능하고 맥으로도 웹서버 가능하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대신에 얘가 효율이 제일 좋다. 그래서 설치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OS만 가지고서는 어떤 역할을 부여시킬 수가 없어요. 어떤 역할을 맡길 수가 없어. 그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나 리눅스 설치했으니까 너 이제 웹서버, 이건 안 돼요. 설치를 하고 웹서버, 해당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또 해주고,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말하는 웹서버 프로그램은 대중적으로 이제 쓰는 게 아파치, 또 엔진엑스, 이 정도가 있어요.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얘를 설치를 해요. 해당 운영체제가 깔려있는 컴퓨터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행시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까보면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연동해서 실행시키는 게 맞아요. 여기서 프로그램 자체만 실행시킨다고 우리 프로그램이 뭐 웹서버 프로그램 뭐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켰다, 그럼 내 거 알아서 올라가겠지? 이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그 연결 작업이 필요해요. 프로그램이 이제 원격으로 뭔가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냥 설치 실행하면서 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세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하고 나면 이제부터 얘는 웹서버가 되는 거고, 이런 컴퓨터를 너는 웹서버 역할을 맡고 있는 컴퓨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뭐 이상한 거 없죠? 근데 완벽하게 똑같은 말은 아닌데 얘네들은 똑같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 웹서버야 하면은 너 그냥 웹서버 역할을 하고 있어 해서 그냥 동일시 해도 무방합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뭐예요? 웹서버를 IDC에 입주시킨다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건 뭘까요? IDC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서버들을 전문적으로 모아놓은 곳이 돼요. 어제 봤을걸? 그 외에 막 미션 임파서블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침투해가지고 막 탈취해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바꿔치기 하고 이런 거. 나우유시미? 초반부인가? 아마 그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애들, 좀 막 반짝반짝거리는 기계 장치들 막 훔쳐가고 이런 거. 그런 것
것들을 모아놓은 장소를 그냥 IDC라고 해요. 이게 아마 뭐더라? 인터내셔널 데이터 센터인가?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가? 약자가 있을 텐데.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맞네. 그냥 데이터 센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집합체 정도가 되는 거죠, 얘는. 그래서 요 정도? 그러면은 왜 꼭 여기다가 입주를 시켜야 되는가? 왜겠어요? 되게 예? 예? 딱 그거예요. 모아놓으면 관리가 편할 거니까. 그러니까 집 컴퓨터도 서버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컴퓨터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다 서버로 돌릴 수 있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컴퓨터들, 또 내 집에 있는 컴퓨터, 또 내 친구 집에 있는 컴퓨터 다 웹서버 구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 컴퓨터가 사양은 괜찮은데 가끔 집에 정전이 된대. 전력 공급이 딸려가지고 정전이 된대. 뭐 아니면은 인터넷이 가끔 끊긴대. 뭐 다른 집에서 뭔가 막 선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가끔 끊기는 일이 있대.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내 컴퓨터를 서버로 쓰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의 느낌이 들면은, 내가 컴퓨터로,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컴퓨터로 서버를 구동을 시켰어. 근데 내 컴퓨터 자체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내가 제공하는 어떤 사이트에서 내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 사이트 자체를, 또는 어떤 서비스 자체를. 여기에 문제가 생겼네? 그럼 얘네들 다 연결이 끊기는 거예요. 분명 커지는 거죠. 이러면 동시 접속자가 뭐 50만 명이래. 그럼 다 나가게 되는 건데 위험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모아놓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여기 가면은 뭐 예비 발전기 뭐 이런 거 있고, 또 서버실 같은 데 보면은 약간 그 온도 같은 거 민감해가지고 에어컨 풀가동 시켜놓고 뭐 이러잖아요. 가끔 얘기 들리는 게 그 뭐 관리실 직원이 뭐 에어컨을 꺼가지고 서버가 다 나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근데 대신에 복구가 빠르죠, 얘네들은. 왜냐면 모아놨으니까. 뭐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뭐 달에 한 번씩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큰 게 맞아요. 근데 막 10년에 한 번씩 이 정도는 사실 봐줄만 해요. 요게 예전에 한번 한 2년 전인가? KT에서 뭐가 있었는데 위성 뭐 건드려가지고 인터넷이 한번 싹 마비된 적이 한번 있었었는데, 기억나요 혹시? 그때 저 수업하다 말고 집에 다 갔거든요. 인터넷 아예 안 돼가지고. 그런 것들, 뭔가 문제가 이 컨트롤 타워에서 생겨버리면은 그걸 사용하고 있던 나머지 인원들이 전부 다 싹 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흔한 일은 아니긴 한데, 아무튼. 근데 또 이제 그런 거죠. 내가 내 집 컴퓨터를 서버로 또 구동을 시켜놨어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서버를 구동을 시킨대요. 그럼 문제가 당장 뭐예요? 내 걸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딱 그 시간에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24시간 풀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뭐 기타 다른 전력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가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 예비 전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전력 공급이 없어도, 외부에서 없어도 한 2-3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예비 전력, 뭐 발전기라던가 기타 다른 커패시터라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싼 IDC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끊기면 손해니까. 그런 거. 물론 이제 비용이 들죠. 입주에는 비용이 든다.
좀 구린데 가면은 좀 돈 덜 들 거고, 좀 좋은데 가면은 돈 더 드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웹서버 하나를 세팅한다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건데, 서버에 대한 얘기랑 서버에 대한 아니 요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셔야 되는 게, 시간이 애매하네. 잠깐만. 자, 그래, 이것까지만 합시다. 그러면은 그 IDC에 입주해 있는 놈들 있죠. 그거랑 우리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랑 다를까요? 다를까 봐요. 아니야, 결론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생긴 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학원 컴퓨터만 해도 데스크탑 쓰고 있는 거잖아요. 안에 부품들 다 들어있고 지금 밑에 반짝반짝 하는 것들. 지금 뭐 내가 노트북을 쓴다 라고 하면 그것 또한 웹서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봤던 얘네들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거. 또는 여기에 모여져 있는 놈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씩 박혀 있는 이 컴퓨터들을 서버 컴퓨터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거 뜨죠? 저 비슷한 거 뜨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이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버와 일반 컴퓨터 무엇이 다를까?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냥 서버 컴퓨터라고 쳤더니 나왔어요. 일단 이미지를 좀 봅시다. 요런 거 보면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모양이랑 약간 다르지 않아요? 근데 비슷한 것도 있어. 심지어 이렇게 쳐봤을 때 약간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어요. 서버 컴퓨터를 쳤는데 데스크탑 모양이 그냥 나와버리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사실. 근데 약간 밑으로 내려보면 이런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버실에 있는 놈들이랑, 이거 좀 잘 보이는 애 없나? 그래, 요런 거? 좀 작은데? 요런 애들? 다르잖아. 그쵸? 여기 보면은 이게 선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선반 안에 지금 요거 하나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벌집 마냥 쌓여 있어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왜 자꾸 꺼져? 요게 컴퓨터예요. 이게 한 대야. 요거 한 대요. 그 다음 칸에 꽂혀 있는 거. 이거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모양이 좀 달라. 근데 이거 일반 데스크탑처럼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사용 목적이 좀 다른 거지. 애초에 나온 그 산출물이 다르다는 거네.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그냥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똑같으면 그냥 데스크탑 모양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성능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성능상의 차이가 있을까? 그것도 약간 맞는 말이긴 한데 약간 접근하는 그 방향이 좀 달라요. 또는 많은 양을 응? 많은 양을 집어넣는 약간 뭐랄까 그 관리하기 편하려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관리하기 편하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인데 주는 아니야.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접근법이 약간 달라요. 사용 목적이 다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 목적. 일단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이 이미지는 IDC에 속하는 놈들이에요. 얘가 IDC가 아니야. 센터 안에 얘네들이 있는 거지. 이거랑 IDC랑 동급이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를 IDC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방, 그 뭐 시설 이런 거를. 이해되죠? 모아놓고 관리하는 곳이니까 IDC인데, 지금 요런 이제 IDC 안에는, 이런 거 안에는 컴퓨터가 몇 대나 들어가 있을까요? 몇 대나 들어가 있을까? 요런 거 이제 보면 이거는 추정할 수가 없지 사실. 그 시설마다 차이점이 있을 거고 물리적인 차이가 있을 거고, 대신에 한계도 없는 게 맞죠. 내가 더 넣고 싶으면 더 넣는 거잖아. 그냥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추정을 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얘는 서버를 보관하는 서버실들은 공간이 되게 넓은 편이에요. 굉장히 넓어요. 근데 요런 거 잘 보면은 이게 딱 지금 볼만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전력 공급 장치 있죠. 컨센트 뽑았잖아. 보여요? 좀 작은데 이거? 이게 낫겠다. 이런 거 보이죠? 엄청 꼽혀 있을 거란 말이죠. 공간은 되게 넓은데 통로는 좁네. 그죠? 이 방의 면적은 넓은데요, 통로가 좁은 이유가 뭐겠어요? 겁나 많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얘네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잖아. 어디 어느 벽면 어느 통로를 보던. 그죠?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데스크탑 크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통로가 나올까? 안 나올걸요? 그냥 부피로 다 차지할걸? 이게 일단 1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관리하기 용이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이거 쇼핑 쪽으로 찾아봐도 컴퓨터 구매? 쇼핑이 안 나오냐? 여기 있다. 이런 거 보면은 좀 다르죠. 요거를 봐봐요. 여기 이렇게 한 뭐랄까 한 캐비넷을 차지하고 있는 거, 한 캐비넷을 차지하고 있는 건 얘를 렉이라고 해요. 얘를 보통 렉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러 개의 렉 안에 여러 개의 서버 컴퓨터들이 박혀 있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한 줄의 렉 안에는 서버 컴퓨터들이 복수 개가 꼽혀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효율성을 따지자니 이게 가장 베스트더라. 그러니까 우선 결론입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놨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누르면은 이 모양 되는 거예요. 그냥. 이래야 내가 월세를 덜 낼 거니까. 그 공간 시설을 쓰는데 있어서 비용이 덜 들어갈 거니까. 이게 공간이랑 비용이랑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저 땅에 저 건물을 지어서 뭐 활용을 하고 싶어. 그럼 당장 돈이고, 뭐 지어져 있는 건물에 서버실을 만들고 싶어. 근데 뭐 5평짜리랑 50평짜리랑 가격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이유입니다. 일단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이어서 봅시다. 요거 왜 학원 거랑 비슷한데? 이런 거? 여기 보면은 보통 이제 한쪽 벽면에다가 메인보드 하나 놓고, 여기다가 뭐 하드 꽂고 램 꽂고 뭐 기타 등등 부속품 꽂고 CPU 꽂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파워 세팅하고 코드 전원 공급해주고, 뒤에 팬 달려있고. 팬은 왜 달려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내부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외주에. 얘네들이 연산을 하고 나면 머리 써서 열받는 거랑 느낌이 비슷해요. 그 열을 방출시켜주지 않으면 이게 좀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근데 이거 뭐야, 요거 있잖아요. 이런 애들 내가 집에서 데스크탑을 놓을 공간이 도저히 안 나와. 그럼 이거 사 써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어쨌든 그냥 세워져 있냐 납작하게 눕혀져 있냐 이 차이밖에 없어서 그냥 써도 돼요 사실. 부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컨트롤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나 사실 서버실에 있는 서버 컴퓨터나 차이가 없다, 똑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요거를 구매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냥 본인이 애초에 갖고 있는 거, 아니 뭐 과거에 구매를 했겠지만 갖고 있는 걸로 세팅을 해도 된다, 상관없어요 이거. 자, 그리고 효율적이다 라고만 했었는데요, 그게 당연한 거고 사실. 효율적이다 라는 말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번에 리눅스 운영체제를 쓰면 윈도우나 맥보다 좀 더 효율적이라서 리눅스를 쓴다 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럼 왜 효율적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을 했을 때 윈도우 운영체제 써도 똑같이 웹서버를 구축할 수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걔는 안 효율적이라서 안 쓰는 걸 거죠. 그럼 얘는 왜 효율적인데? 실제로 저도 예전에 쓰던 거는 윈도우로 서버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예전에 잠깐 썼던 거는 그냥 리눅스 쓰기 싫어가지고 윈도우로 돌렸던 적도 있어요 저도. 근데 대부분 리눅스 쓴대, 대중적으로 봤을 때. 그냥 대체로 서버 컴퓨터다 하면은 그냥 1번으로 떠오르는 게 리눅스 운영체제거든요. 이유는 대표적으로 뭘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보세요. 효율성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전달이 빠르다. 전달이 빠르다? 아니야,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봤을 때 윈도우랑 리눅스랑 차이. 유지비 맞아라? 유지비? 비슷한 것 같아. 비슷?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진짜 완전 근본 중에 근본. 이유는 리눅스는 무료예요. 윈도우 무료예요? 아니에요. 따로 내가 컴퓨터를 맞춘다고 하면 따로 사서 설치를 해줘야 돼요. 패키지 사가지고. 그죠? 윈도우 사용료를 내야 돼요. 애초에 내가 컴퓨터 세팅을 한다고 하면 윈도우는 이제 애초에 그 초기 비용이 든다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안 든대. 그럼 누가 윈도우 써? 당연히 무료인 거 쓰는 게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봤다시피 리눅스는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로 제공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해놨다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게요. 그럼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이득인 거잖아 그냥.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었고, 어떤 웹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그 웹을 구동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블로그 웹사이트를 만들었대. 근데 나 혼자 쓰는 블로그 웹사이트는 글쎄 의미가 있나? 뭐 카페 뭐 이런 걸 만들었대 내가. 근데 남들 하나도 못 쓰고 나만 써. 그럼 그냥 일기장이지, 그걸 왜 쓰냐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웹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서버가 필요한데, 일단 남들이 쓰게끔 하려면, 그러면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내 거 이제 구동시키려면은 서버는 몇 개 필요할까요? 서버가 몇 개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웹 서버 역할을 하는 서버 하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는 서버 하나, DB 서버가 하나 필요하고요.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이렇게 3개 정도, 3개 정도는 필요하다. 거의 필수로 3개. 근데 각각 뭐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떠올린다, 웹 프로그램을 떠올린다 라고 하면은 게시판 프로그램이 대부분 주류거든요. 기본적으로 글을 쓰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읽을 수 있는 게시판. 그러니까 이런 거 떠올리면 돼요. 뭐 이런 애들, 이런 게시판 같은 거. 카페잖아요. 그냥 카페 게시판이잖아요. 여기서 뭐 할 수 있어? 내가 여기 카페 가입하면 글 쓸 수 있고, 남들이 쓴 거 볼 수 있고, 내 거 삭제할 수 있고, 내 거 수정할 수 있고. 이게 기본적인 CRU이죠. 이게 뭐야? Create, Read, Update, Delete. 그러니까 데이터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속성들. 생성, 읽기, 수정, 삭제.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떠올리면 되는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이런 걸 떠올리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게시판에서 누가 글을 썼대. 그러면은 당장 그 데이터는 보관이 가능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DB 서버가 하나 필요하겠네. 그리고 파일화를 시킬 수 있는 파일 서버도 필요할 거고, 웹 환경이니까 웹 서버도 필요할 거고, 그냥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또 뭐 마스 또는 웹 뭐 이런 걸로 갈리긴 하는데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지금 보통 이제 그러니까 하나 돌리려면 필요한 게 한 3-4개 정도? 3-4개 정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근데 하나로 이걸 다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 하나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그 부담이 3분의 1이 아니라 3배가 되는 거잖아. 내가 만약에 원래 나눠놨으면 3개가 필요했다 였으면 얘 혼자 그 일을 혼자 다 시키게 되면은 3배의 가중치만큼 부담을 질 거잖아요. 하나의 컴퓨터가. 근데 이제 내가 만든 프로젝트 또는 뭐 프로그램 또는 어떤 시스템의 크기가 커진다, 규모가 커진다, 뭐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하나로 돌리기 빡세겠죠, 당연히. 그렇죠? 단순히 3배 정도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 3-4개 정도의 컴퓨터가 각자 역할을 맡고서 얘네끼리 일을 나눠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얘네도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 한 대당 OS가 하나씩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윈도우를 쓴대. 그럼 벌써 윈도우 요새 얼마야? 얼마야 이거? 20만원? 개 비싼데? 그럼 벌써 60만원이네? 3대 필요하다 했으면. 그잖아요? 16만원 할인 있네? 그래도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쓰는 데 있어서 나 윈도우 설치할래 하면은 당장 이거 사서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용의 효율이 사실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윈도우 왜 쓰는데? 무료인데? 무료는 개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난다?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윈도우, 리눅스, 맥 이런 애들. 근데 자, 이 윈도우랑 맥은요 초점이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건 사용자 편의성이 높다 인 거죠. 왜냐면 이게 더 쓰기 편하거든 내 입장에서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서버는 사람이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돌리는 서버긴 한데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는 거야. 서버는 우리를 위해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위해서 돌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이건 약간 초점이 다른 거죠. 그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남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는 약간 뭐랄까 문서 작업 같은 거 하고 뭐 게임 같은 거 하고 또 뭐야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냥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쓰는 기능들을 떠올리면 돼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얘네들이고 얘는 애초에 뭐야 서버 운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OS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초에 목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건 좀 깊은 얘기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 애초에 이제 사용 이유조차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안정성도 올라가요. 목적에 따른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윈도우는 우리가 쓰다가 갑자기 렉이 걸린대.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요새도 그렇긴 하지. 블루 스크린 뜬다 뭐 이런 거 있죠. 뭔가 상황이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흔하잖아요 사실. 나름 흔한 경우잖아요. 근데 얘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도 또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것들을 뒤에서 돌리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뭐 있어요?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이런 거 그냥 계산기 뭐 공학용 되는 이런 애들 그냥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또 뭐 있죠? 뭐 기타 등등 겁나 많잖아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거 뭐 저 맨날 하는 이런 페인트 프림판 같은 것도 있고 또 뭐야 이런 메모장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무거운 OS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OS 자체가 무거워.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얘는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빈털털이거든요. 갖고 있는 게 없어 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리눅스에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이 올라간다. 그럼 또 이유가 하나 더 늘은 거네. 첫 번째는 무료, 두 번째는 안정성. 그죠? 두 개의 이유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효율적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서비스마다 차이점이 있을 건데 윈도우로 돌아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리눅스로 돌아가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아니면은 그 이전으로 가는 유닉스도 있어요. 유닉스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그 컴퓨터의 역사 시간에 뭐 이런 거 커다란 뭔가 있긴 있는데 많진 않아요. 얘는 거의 리눅스랑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이런 거거든요. 리눅스가 유닉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계승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 알면은 얘 인간체 할 수 있고 얘 알면은 얘 인간체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밖에 없어요. 약간? 좀 있긴 한데 쓸 수 있어. 결국엔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문제 없이. 근데 윈도우 서버는 얘가 좀 달라요. 얘는 여기서부터 뻗어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른 거죠. 대승의 느낌이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리눅스 서버 운영을 배우고서 취업을 했어요. 근데 거기 그 회사에서 쓰는 거는 윈도우 서버야 라고 하면은 배웠던 걸 써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공고 낼 때 기술 스택 우리는 이러저러한 거 쓰니까 맞는 사람 지원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잘 보고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UI가 있고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마우스 커서 위치 보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 안 배웠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엔가는 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윈도우 서버네? 지원 안 해. 이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서버 대충 지식 알고 있으면은 그냥 가서 찾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는 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고, 그래서 얘를 왜 써야 되는지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요거 이제 웹서버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였는데, 얘가 되는 전제 조건은 2번이에요. 뭔가 있어야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던 말던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서버 자체를 구동시킬 수가 없을 거니까. 이 두 가지는 일단 이제 기본 준비 단계, 여기까지가 기본 준비 단계. 그리고 4번, 내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웹서버를 구동을 함과 동시에 연동을 해서 실행을 시켜야 된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연동된 프로그램이 다른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해되시죠? 뭐 깊이는 몰라도 돼요. 그냥 스토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팅까지 내가 완료를 했다. 그럼 얘는 이제 웹 서버야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퀴즈 하나. 요게 내가 웹 서버를 구동하기 위해서 PC 하나를 샀대. 그러니까 데스크탑 하나를 구매를 했대요. 여기다가 OS를 설치를 했어요. 여기에 내가 뭐 리눅스를 설치를 했대. 리눅스가 좋다고 했으니 이걸 그냥 설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는 웹서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아까 전에 예시로 들었던 뭐 아파치나 엔진엑스를 설치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엔진엑스 썼으니까 여기다가 엔진엑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웹서버인가요? 이 PC는 웹서버라고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이거 얘를 내가 뭔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이미 여기 옆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하나 존재하는 중이고, 여기 이제 재생 버튼이에요. 이게 구동을 했다의 의미로 가정을 할게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한테. 이걸 눌렀대. 그럼 얘는 웹서버예요? 얘는 맞아요. 얘 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내가 만들어 놓기만 하면 지금 연동만 하면 되는 상태죠. 그럼 얘는 웹서버예요. 준비를 맞춰 놨으니까. 웹서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얘는 되겠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프로그램이 없다 뿐이잖아. 그냥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웹서버가 될 수 있는 단계다 인 거니까요. 뭐 어쨌든 세팅이 필요하고 설정이 필요하다 였지만, 재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뭐 밖에 있는 거 연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웹서버다. 자, PC를 한 대 더 샀어요 제가. PC를
한 대 더 샀대 내가. 여기에는 뭐 깔아놨냐면 여기에는 윈도우 설치해놨대 내가. 그럼 얘 웹서버예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다가 웹서버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여기다가는 이제 아파치 같은 거 깔아서 이제 사용을 하겠대요. 그럼 얘는 웹서버인가요? 아니죠. 오른쪽과 똑같은 이유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또 밑에 구동 버튼 하나 넣어놓고 얘를 눌렀대요. 그럼 얘는 웹서버인가요? 네 맞아요. 오른쪽과 똑같은 걸로,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웹서버를 구축해야지. 그거는 이걸 하던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선택의 이유는 있겠지만 뭘 해도 사실 상관은 없다. 내가 돈이 개 많아 그럼 이쪽으로 가도 돼요. 뭐 어때? 무료라서 쓰는 거였는데 이거 귀찮아, 배우기 싫어, 그럼 이 윈도우 쓰면 돼요. 그렇지만 돈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실제 작성한 코드를 얹어주기만 하면은 얘는 그냥 웹서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요게 좀 잡혀 있어야 그 다음 거라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 이거를 공유를 합시다. 그런 거 조금 살짝 그때그때 업데이트된 사항들로 공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약간 좀 다른 얘기, 다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를 할 시점은 아닌 거고 지금은 그런 걸 하기 위한 기법들을 배울 거고요. 컨트롤 먼저 할 수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배시쉘에서 사용할 명령어를 우선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컨트롤이 먼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활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명령어를 우리가 직접 다뤄봐야 되고, 그 명령어를 받아들이는 체계로서 이런 배시쉘 같은 거를 쓴다. 배시쉘은 쉘의 종류였죠 아까. 기억나시죠? 그거. 그래서 개인 컴퓨터에는 지금 특히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없을 수도 있는데 학원 컴퓨터에는 엔간하면 있을 거거든요. 뭐가 있냐면 우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바탕화면에서 우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배시 히어가 있어요. 이거 배시쉘이에요. 깃허브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 뭐 자바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 수업에서 한 번씩 써보신 분들 깃배시를 써보셨을 텐데 크롬 하나씩 열어주시고요. 아니, 뭐 새로 깔아도 됩니다. 이거 크롬 하나씩 열어주시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git이라고만 입력을 하세요. git. 우리 첫 시간에 가입한 게 깃허브잖아요. 이걸 명령어로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게 git인데 여기 보시면은 git scm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여기 안쪽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컴퓨터에 여기 안 뜬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이게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 계신 분들은 이거 하셔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집에 가면은 이걸 하셔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클릭을 했는데 배시쉘이 있어, 깃배시 히어가 있어 라고 하면은 지금 따라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차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창치법을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얘를 그냥 누르게 되면은 알아서 감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보통인데요. 이 운영체제를 감지해서 얘가 추천으로 보여줄 거예요. 개인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한 번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거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요거 누르면 돼요. Git for Windows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맥북 쓰면은 아마 다른 걸로 뜰 거예요.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썼을 때. 그러면은 얘를 누르면은 뭔가 받아줄 거예요. 이렇게 실행 파일이 하나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가면 있겠지? 있잖아요. 이렇게 금방 받아져요. 얘는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셋업 창이 하나 뜨고 인스톨 하면은 알아서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걸 리무브 하고 나서 얘가 다운로드 받을 건데, 이건 집에 가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죠. 그럼 여기 뭐 실행 있고 여기 뷰 릴리즈 노트 있는데 이거 안 봐도 돼요. 체크 풀고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내가 앉아있는 컴퓨터에 없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지금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저처럼 여러 가지 선택하는 거 있는데 그냥 다 넥스트 하시면 돼요. 네. 뭐 경로 이런 거 바꿀 필요 없고 전부 다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폴더 하나 만들었고 이니셜로 된 거 여기서 우클릭해서 git bash here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안 된다 하면 여기 밑에 가끔 이렇게 약간 화살표 해가지고 더보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컴퓨터마다 좀 달라가지고 여기 눌러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git bash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글씨가 좀 작잖아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 당기면 돼요. 이렇게 휠 밀면 돼. 얘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서 할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안 떴다면 해결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약간 뭐랄까 좀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이런 거 cmd 창 커맨드 입력하는 거 명령 프롬프트 비슷하잖아요. 까만 화면에. 근데 다른 거예요. 얘네는 왜 뭐 가끔 컴퓨터 문제 있거나 하면은 강제로 여기다가 뭐 시키는 거 있죠. 그 창을 띄운 겁니다. 그냥 얘랑 BCCL은 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유사한 명령어를 가지고서 컨트롤 합니다. 그치만 명령어가 약간 달라요. 그리고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윈도우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거예요. 이게 여기 있다. 보세요. 지금 뭐야 이거? 지금 보면은 파워쉘이란 단어가 있나요? 없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Shift 누르고 우클릭하면은 파워쉘 창 열기가 뜨거든요. 요것도 쉘이에요. 얘는 또 다른 쉘이에요. 그냥 이미 갖고 있던 거야. 그냥 이건 어차피 지금 윈도우즈 파워쉘이잖아요. 제공이 되고 있던 겁니다. 얘도 쉘이고 이건 아예 퍼지네. 얘도 쉘이고 얘도 쉘이야. 또 달라요. 명령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뭐였어요? git bash였잖아요. bash 쉘 쓴다 그랬잖아. 그럼 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면은 리눅스로 들어갔을 때
그냥 명령어 기억하고 있는 거 다 배웠던 거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연습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직 안 됐다. 손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어떤 걸로? 준태님? 무슨 말이지? 어떤 거? 아, 맥북은 터미널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텀이나 뭐 그런 거 쓰면 됩니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터미널 쓰는 거 있죠, 맥북에서. 그걸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요 아이콘. 여기 눌러보면은 옵션스라는 게 있습니다. 옵션스 들어가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텍스트 있죠. 일단 텍스트를 좀 바꿀 거예요. 텍스트에 여기 보면은 혼솔 97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개발자라면 D2 코딩을 많이 쓰거든요. D2 코딩이라는 폰트를 많이 써요. 보통 이제 윈도우 내장형은 콘솔라스를 많이 쓰는 편인데, 왜 여기서 말하는 폰트는 그런 거예요. 그냥 고딕 체인지, 뭐 굴림 체인지 뭐 이런 거. 대신에 우리는 영어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폰트를 써주면 더 좋은데요. D2 코딩은 필요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숫자 0이랑 알파벳 5랑 이런 거 구별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확실히 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D2 코딩은 막 숫자 이렇게 끄여져 있고 하니까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어랑 숫자를 꽤나 많이 써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좀 알려줄 거라서 헷갈릴 일 없게끔 그걸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 폰트. 그래서 여기 셀렉트로 들어가 보세요. 셀렉트. 여기 이렇게 있죠.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글꼴인데, 폰트인데 D2를 쳐보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윈도우 내장 폰트가 아닌 거예요. 일단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입혀야 되는 폰트라는 말이죠. 지금 아마 지금 계신 컴퓨터에도 있는 분이 계실 거고 없는 분 계실 건데요. 요거는 크롬 하나 연 다음에 D2 코딩 설치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아무거나 잡고서 이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거 따라 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다운로드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받으라고? 요거 받으라고? 압축을 풀고 그리고 글꼴을 선택하고 버전 1.3.2 요거 같은데, 얘를 우클릭해서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되는 것 같네. 이러면 끝이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옵션스에 들어가서 텍스트에 셀렉트를 하게 되면 D2라고 쳤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내가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압축 풀기 하고, 압축 푼 거 중에서 저 그냥 얘 대충 8256KB
비슷한 거 요거 그냥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 설치 이거 하니까 알아서 돼요. 예전엔 좀 방법이 달랐는데 이거 만약에 안 하시면 못 쓰는 거고 그냥 원래 선택되어 있던 거 써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헷갈릴 수 있다 니까 웬만하면은 설치를 하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git bash를 했을 때 git bash를 하고 옵션스에서 텍스트에 셀렉트 해서 저는 D2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확인 적용해서 확인까지.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꺼보면은 이거 눈치채신 분이 계신가? 이거 아까 이런 슬래시 모양 없었거든요. 근데 숫자라서 생겼어요. 이거 뭐야, 영상 돌려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한글도 딱히 뭐 문제 없어 그냥. 그리고 뭐냐, 또 옵션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게 텍스트에 로케일 KOKR 로케일에 KOKR 이거 그냥 한글이에요. 한글. 그리고 세이브 합시다.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명령어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만. 이거 뭐 이제 안 따라해도 되긴 한데 ls 아무것도 안 뜨죠. 그죠? 근데 보세요. 그냥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새로 만들기에서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었어. 이름은 뭐 그냥 아무거나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냥 아무거나 이름 쳐놓은 거잖아요 제가. 근데 얘 확장자는 뭐예요? .txt죠. 요거 봐야 돼요. 보기 옵션에서 파일 확장명 이 보이는 게 좋아요. 인간하면. 그리고 나서 똑같이 ls를 입력을 하면은 아까랑 다른데? 이게 뭐 하는 건데? 대충 감으시죠. 뭐 하는지. 리스팅이에요. 리스팅. 지금 차이점은 얘가 있고 없고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리스팅 할 거야 라는 겁니다. ls 리스팅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 폴더 안에 지금 CWI 제 이니셜 본인들 이니셜들 다 있을 거예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 리스팅 할 거야. 그러면은 제가 이걸 만약에 붙여넣기를 겁나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똑같이 리스팅을 했대. 그럼 뭐라고 나와요? 그냥 다 있는 거지. 이렇게 다 나오는 게 이게 다예요. 그냥 여러 개가 복수계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 폴더 안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을 읽어 드릴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쵸? ls 파일 리스팅이었고요. 이거 벌써 몇 개 안 했는데 이렇게 좀 양이 많아졌네. 근데 이게 작업할 때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나 이거 좀 깔끔하게 만들고 싶어, 이전에 했던 거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냥 클리어 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싹 날라가요. 전에 했던 게. 클리어 엔터. 자동으로 클리어를 해줍니다. 근데 아마 컨트롤 L이었나? 아 그래, 이거 단축키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 클리어 하고 싶어 하면은 클리어라고 쳤잖아요 방금.
단축키는 컨트롤 L. 컨트롤 L 하면은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명령어 3개 배운 거예요 지금. ls 클리어 컨트롤 L. 그래서 우선은 ls 파일 리스트 클리어 해서 컨트롤 플러스 L 쉘 청소 정도로만 기억을 해도 좀 쉽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으로 얘를 이용해서 좀 컨트롤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내일은 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뭐 막 외울 거 없잖아요 여기서. 가볍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